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듯이 로마가 아시아로 간 이유가 아시아로 왔어요? 네. 아시아로 갑니다. 갑자기 갔나요? 상황이 있었겠죠? 우리 방송도 갑자기 시작하는데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게. 아시아하고 유럽을 구분짓는 선, 해협이 2개가 있어요. 네. 요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가릅니다. 현재 여기가 다 터키 영역에 들어가요. 흑해하고 지중해를 잇는 요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유럽이라고 하고 동쪽은 아시아라고 합니다. 대륙 쪽으로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네. 그러니까 저 해협을 넘어갔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발칸반도에 진출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아시아는 바로 옆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로마가 동맹국들한테 좀 관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손해날 게 특별히 없어요. 로마가 그냥 망하지 않는 한. 네. 군인 필요할 때 좀 군인 좀 보내주면 되고 그렇다고 돈을 또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중해에서 제해권을 잡고 있으니까 무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더 땡큐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로마 쪽에 붙겠죠. 터키 쪽 해변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식민도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로마 쪽에 붙는 거죠. 네. 로마가 붙어서 득볼 게 많은데 그리고 어차피 작은 국가들은 큰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요구하는 게 적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싶으면 그쪽으로 붙겠죠. 저길 소아시아라고도 보통 부르거든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도시 국가들이나 이런 애들이 하나씩 둘씩 로마 쪽으로 붙습니다. 네. 그러면 동맹국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 로마의 철칙.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쟁에 빨려 들어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입장에선 여기까지 왔는데 아시아로 안 간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스의 독립정신이 좀 더 그 속도를 앞당겼다라고 봐요.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네. 플라미니누스가 자치권 인정할 때 환호성이 일어난 거죠. 네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조금만 틈이 생기고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확 뒤집으려고 그래요. 아이톨리아인들이 마케도니아를 밀어붙일 때는 마케도니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였거든요. 네. 근데 필리포스 5세가 좀 얌전해지니까 쟤 이제 종요랑이네?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톨리아 연맹에서 시리아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로마한테 마케도니아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안 쓸어버렸다? 네가 와서 쓸어버리면 어떻겠니? 우리가 도울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스인들이 늘 했던 방식이에요. 네. 근데 로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케도니아랑 우리랑 동맹국인데 그걸 건드린다고? 그리고 아이톨리아 너 뭐냐? 우리가 도와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네. 동맹국이라는 기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외교권을 행사할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같이 뭔가 협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이톨리아 혼자서 셀레우코스한테 손을 내민 거죠. 로마인 입장에서는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셀레우코스 왕조가 강했어요. 터키 지역부터 시작해서 거의 인도까지. 그 지역을 거의 점령하고 있었던 왕조예요. 근데 세계사 시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지. 그러게요. 그렇죠. 네. 이게 워낙에 저 당시에 헬레니즘 국가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쪼그라들다 커졌다 쪼그라들다 커졌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제법 유능했었어요. 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네. 이집트 쪽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도 찌그러졌잖아요. 네. 독야청청한 거죠. 그리고 로마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저 정도 땅에서 군인을 모으면 만만치 않아. 네. 그래서 아이톨리아가 셀레우코스하고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데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출병을 합니다. 그건 안 되지 네. 하면서 출병을 하는데 로마를 지원하는 세력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량미를 제공하겠다. 이들 나라들이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공짜로 드릴게요. 근데 네. 로마는 또 아니야 돈 줄게. 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 자의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요. 그래서 카르타고에서도 밀 드릴게요. 그랬더니 됐어.
카르타고가 전쟁 이후에 뒤에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한니발에 의해서 개혁을 잘 해가지고요. 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서 50년 동안 주겠다고 했던 보상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도. 근데 로마는 됐어. 그건 50년짜리야. 천천히 줘. 이거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한 게 아닌가. 구독 경제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느낌 아닐까. 로 이해하시는 게 카르타고가 그랬고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니발 전쟁 때 개입을 안 해줬거든요. 네.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로마가 좀 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마웠었어요. 이집트한테도. 근데 이집트가 지금은 셀레우코스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쳐준다니까 땡큐죠. 우리도 밀 제공할게. 역시 샀습니다. 누미디아. 여기는 한니발하고 싸울 때 같이 싸웠던 기병을 그쵸. 많이 제공해줬던 네. 나라잖아요. 여기도 밀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샀고요. 네. 페르가몬, 터키 지역에 발칸반도 쪽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네. 여기도 보이는데 되게 작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한테 계속 찌그러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세요.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큐 하면서 당연히 지원을 한 거죠. 군사 제공은 누가 했냐? 마케도니아가 합니다. 필리포스 5세가 자기 쳐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한 것도 있겠지만 동맹이 됐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누미디아, 스키피오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병을 제공합니다. 대전쟁이네요. 지중해 전체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연맹과 그리고 셀레우코스 쪽하고 붙은 거예요.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로마 입장에서 셀레우코스하고 붙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레우코스가 되게 세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네네네. 셀레우코스 쌍들인 거죠? 네. 저게 막 프리지안, 리디안 이런 게 있잖아요. 저게 음악 용어입니다. 그래요? 약간 우리가 아는 그런 도레미파 솔라시도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케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좀 변형된 모드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스케일들 중에 이름이 프리지안, 리디안 이런 용어들이 있는 저도 신기해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스펠링까지 똑같아서 여기서부터 전에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러네. 저희 리디안, 프리지안이 있네요, 정말. 네. 그럴 수 있어요. 저기가 인류 문명의 기원, 비옥한 초스달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깨알 음악 상식. 음악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기원된 게 있다. 네. 등장인물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이 등장인물들 면면이 대단하죠. 지금 네. 새로 등장하신 분은 안티오코스 3세 외에는 없습니다. 네. 필리포스 5세 스키피오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스키피오가 이때면 나이가 좀 돼요. 40대 좀 넘어가고 50 가까이 되는 나이거든요. 네. 그런데 등판합니다. 그 아래는 자식들인가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간접적으로 등판을 해요. 네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 쪽이니까. 네. 그리고 한니발이 다시 등장.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이 큰 전쟁이에요. 그러네요. 함획을 그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때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스키피오는 당시에 집정관을 한 4년 전인가 했었대요. 네. 근데 로마가 집정관이 10년 단위로만 가능하대요. 연임이 가능하지 않고 10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스키피오가 다시 집정관이 돼서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형 루키우스 스키피오가 있습니다. 스키피오가 젊었을 때 처음 공직에 오를 때 형이랑 같이 가서 공직에 같이 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 여긴 아우만한 형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좀 떨어져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 있고 집안이 좋으니까 그러면 형이 집정관하고 당신이 참모로 따라가는 걸로 하시죠. 비선이군요. 그렇게 된 거죠. 비선? 막 이렇게 공식 직함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일리우스. 네. 이 사람이 스키피오의 친구이자 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스키피오가 한니발하고 싸울 때 늘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을 집정관으로 세워줍니다. 스키피오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 크니까 네가 가서 해결해. 그리고 그라쿠스, 한니발 전쟁 때 나왔던 이름이에요. 노예 군단을 이끌고 다녔던 유능한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다 엮여요. 예전에 삼김정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오래 갑니다. 스키피오가 처음부터 가진 않았어요.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것이 첫 큰 전투였어요. 안티오코스 3세가 군대를 이끌고 다스다넬레스 해협을 네. 건너요. 이스탄불은 어디 있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어요. 좀 더 네. 동북쪽에 있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발칸반도 북쪽에 있으니까 거길 지나서 내려와요. 보시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계속 내려오죠.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를 전부 다 먹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어느 정도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근데 로마가 이걸 막아야 되죠. 근데 막는 전쟁터가 하필이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붙었던 영화 300의 배경이 됐었던 똑같은 장소예요. 전쟁은 늘 똑같은 곳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데도 중요했고 길목이었다는 뜻이겠죠. 그쵸, 요충지니까. 이 헬레니즘 애들은 자기네들 그 방식, 팔랑크스나 뭐 이런 거, 알렉산더 방식에 머물러 있었는데 네. 로마는 한니발이랑 싸우면서 업그레이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모를까 비슷했어요. 숫자가 한 10,000명 대 10,000명 정도? 그러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가 이겨요. 네.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3세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네. 저 그림은 영화 300의 장면들이에요.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한쪽은 바다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반대쪽은 절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군을 상대할 땐 항상 저런 데서 싸우죠. 스파르타의 300명이 끝까지 버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게 맞았느냐. 왜냐하면 그때 죽은 300이 지휘관 레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 정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싹 죽으면 망하죠. 그렇죠. 지휘관이 없는 부대는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파르타의 그때 왕이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뒤에서 아테네하고 준비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라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질려가지고 군대를 다 물린 다음에 그냥 화살만 쐈대요. 싸우지 마라. 그냥 쟤들 지겹다. 그래서 저렇게 화살을 맞고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저기서 패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있어요. 왜 안티오코스 3세가 10,000명밖에 못 데리고 왔을까? 그러네요. 그쵸, 땅이 저렇게 넓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코리코스 해전 때문에 그래요. 딴 데서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한니발하고 싸울 때 로마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서지중해의 제해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잖아요. 그쵸. 다 뺏어놨으니까.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지원군을 보내기가 굉장히 나빴잖아요. 네.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에게 쪽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원병이 오는데 아무래도 힘들었던 거죠. 네. 코리코스 해전을 통해 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 진강을 완전히 방어해버립니다. 이때 누구랑 같이 하냐면 페르가몬이랑 같이 해요. 네. 페르가몬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에게의 건너편에 있었던 찌그러져 있었던 나라인 거잖아요. 걔네랑 힘을 합쳐요. 근데 얘네만 갖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로도스가 요 아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사진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예쁜 동네거든요. 그러네요. 요 섬이 중심이고요. 요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었던 로도스 한테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이 싸우면 어떻겠니? 이 로도스가 이렇게 주판안을 튕겼겠죠. 그렇죠. 튕겨보니까 로마에 붙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고 로마에 붙어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로도스의 해군은 강력합니다. 섬이라서? 네. 이렇게 해서 페르가몬 해군과 로도스 해군, 거기에 로마 해군까지 붙어서 안티오코스 3세의 해군이 진출하는 걸 틀어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의 해군이 에페수스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이래서 지원병이 못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가 후퇴를 했죠. 네. 이제 공격은 누가 한다? 로마? 로마가 하는 거죠. 안티오코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하면 그걸 그냥 둘 수도 없고 제해권을 장악해야 되고 하니까 해군을 보냅니다. 네. 근데 이때 장수가 두둥 한니발입니다. 와도 되나요? 한니발이 카르타고에서 도망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신분이 카르타고 소속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한니발이 안티오코스 3세 밑으로 들어간 걸 로마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키피오를 내보냈다라는 말도 있어요. 한니발을 유일하게 이긴 장군이니까. 네, 만만치 않다. 근데 신기하죠? 처음부터 그리스로 들어갈 때 한니발이랑 같이 안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저렇게 유능한 장군을 왜 안 썼을까? 이순신과 선조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네. 측근들이 얘기했대요. 안티오코스 3세한테. 한니발 쟤 우리를 돕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야망가야. 그리고 쟤 누구 밑에 있을 애 아니야. 안티오코스 3세 당신이 위험할 수도 있어 하니까 진짜 선조랑 이순신이네.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니발을 해군으로 돌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한니발한테 해군 전체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반만 줬네?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해군을 지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폴로니우스는 한니발만큼 유능하지 못했고 로마 쪽 해군은 유능했어요.
특히 로도스 해군. 원균이네. 아폴로니우스는. 그렇죠. 이순신은 버텼잖아요. 원균 후퇴해도. 네. 그런데 한니발은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로도스 세.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해군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밀리니까 한니발도 철수해버립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스키피오의 군대가 아시아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해협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해군이 그걸 지원하러 갑니다. 요때를 틈타서 에페수스에 있었던 군대하고 새로운 군대들이 로도스하고 이런 데 공격하려고 시도를 한 게 미오네소스 해전이에요. 그냥 발립니다. 그냥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고 말았습니다. 약간 게릴라처럼 급조된 군대였나 보네요. 하여튼 능력은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냥 무사히 스키피오의 군대는 아시아로 들어섭니다. 이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나옵니다. 우리 강화하지요. 여기서 전쟁 그만두지요.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안티오코스 3세도 나섰던 게 아입톨리아인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한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유럽에선 철수할게. 네. 하지만 그 외에는 인정해줘. 그리고 로마 오는데 힘들었지. 내 노잣돈 반은 줄게. 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장난 아니? 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들이 어쩌다가 안티오코스 3세의 포로가 되어 있었대요. 왠지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디에도. 네. 밀사가 얘를 데리고 와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앞으로 갑니다. 네. 왜냐면 시권자는 아프리카누스니까. 네. 얘 돌려줄게. 제발 우리 좀 잘 좀 봐줘. 라고 했더니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한마디 합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 로마하고 싸우지 마. 왕은 우리 군대의 아시아 진출을 막지 못했잖냐. 네. 동등한 조건의 평화 제한은 가능하지 않아. 이미 우린 들어왔어. 네. 너희 끝났어. 네. 그냥 우리가 제안하는 거를 받아들여. 그게 뭐냐면 저 아래 타우루스라고 네. 회색. 형광편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있잖아요. 회색으로. 네. 조 이남으로 물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터키를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밀려났네요. 그쵸. 왜냐하면 페르가몬이 있잖아요. 동맹국인. 페르가몬을 지켜줘야 되고 로도스를 지켜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이러면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죠. 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습니다. 아이고. 에페수스 뒤쪽에 있는 어느 평지, 마그네시아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평지에서 붙습니다. 네. 안티오코스 3세 쪽에 누가 있다? 한니발이. 한니발. 그리고 로마 쪽에 누가 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네. 그런데 2차전이 될 뻔했는데 성사가 안 돼요. 안티오코스 3세는 한니발이 가서 너무 잘 싸워가지고 자기를 엎을까봐 내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선조네. 스키피오는 왜 못 나왔냐면 네. 아팠어요. 어. 스키피오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네. 미인자들, 2인자는 아니지. 약간 미인자. 최고 대 최고가 아니었. 못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둘이 붙습니다. 네. 이게 맞겠죠. 네. 근데 사실은 안티오코스 3세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땅을 그렇게 먹었는데. 맞아요. 음. 그런데 못 이겼어요. 전투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로마 쪽 3만, 셀레우코스 쪽 7만. 오, 근데 못 이겨요? 못 이겼어요. 기병도 로마 쪽이 3,500, 누미디아가 왔다고는 했지만 얼마 안 되죠? 네. 그런데 셀레우코스 쪽은 7,200. 여기는 중무장 기병도 있었대요. 어. 저렇게 갑옷으로 완전히 몸을 둘러싼. 네. 근데 반대쪽에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게 로마 기병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복장이 좀 부실하죠, 상대적으로. 네네. 저런 기병들이 있는데 졌어요. 심지어 코끼리도 차이가 났대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거의 인도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도산 코끼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먼저 코끼리. 네. 그리고 로마 쪽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예요. 네. 아프리카 숲 코끼리가 덩치가 훨씬 작대요. 음. 이것도 밀려. 네. 한니발이 옆에 있긴 있었대요. 지휘권은 안 준 거예요. 아. 안티오코 3세가 한니발한테 물었대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했지? 네. 그랬더니 한니발이 충분합니다. 이 충분은 제가 봤을 땐 당신이 지휘하지 않고 내가 지휘하면 충분하다고요. 그치.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도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알렉산더 흉내를 내요. 알렉산더가 썼던 전법이 망치와 모루와 비스스하면서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통 부대를 중앙, 좌익, 우익 이렇게 두거든요. 네. 알렉산더는 중앙하고 좌익이나 우익 사이를 약간 틈을 만들고 그럼 상대방도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꽃갈 모양을 만든 다음에 기병을 갖고서 밀어붙여서 네. 상대방 왕의 목을 베는 장기식 전법을 썼단 말이에요. 아, 뿔처럼 해가지고. 맞습니다. 쇠기 모양이라고 네, 표현하고 쇠기. 그런 식으로 밀어요. 네. 거기 항상 앞에 알렉산더가 섰잖아요. 네. 똑같아요. 안티오코스 3세도 앞에 섭니다. 네. 그래서 밀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왕은 없죠. 로마 쪽에는. 뒤에 캠프는 있어요. 네. 캠프가 있는데 2,000명이 지키고 있는데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거 이상 좀 하다? 왜냐하면 가면은 황제가 있고 얘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네. 좀 달랐던 데에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네들 중무장 보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로마 중무장 보병이 대치하고 있는데 거긴 그냥 비등하게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중무장 보병이 세 줄이잖아요. 네. 로마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쪽을 돌려가지고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자기네들이 포위당하는 거예요. 네. 36개 주량량이 선자병법에 있다며요. 잽싸게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끝장나버려요. 사실 이때 또 문제가 됐었던 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기병 부대가 있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돌격하는데 바빠가지고 명령을 안 내준 거예요. 돌격하라고. 사실은 이쪽도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돌격했으면 뭐가 나왔을 수 있는데 명령을 안 받았잖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로마 쪽은 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 부대마다? 네. 한니발 동생이 왔을 때 네로라는 장군이 자기 맛대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선 그러면 안 돼. 문제 생기면 자기 사형이야. 그러니까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쪽 기병들이 달려든 거예요. 기병은 달려가는 속도가 중요한 거 그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서 있는 기병이 불리해요. 그쵸. 그러니까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뚫린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둘러싸는 거죠 또. 아, 또 모루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잠깐 참으면서. 그러면서 끝납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나네요. 그러면서 아파메이아 평화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로마 쪽에서 안티오코스 3세한테 제안했던 평화조약, 처음에 아시아를 진출하면서 내세웠던 평화조약하고 이때 내세웠던 평화조약이 내용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아,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타우루스 산맥 아래로 가. 네. 얼마 내나. 네. 이거는 카르타고한테 요청했던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자제들, 귀족 자제들 우리한테 볼모로 보내. 늘 하던 거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함선 줄여. 똑같죠. 코끼리 야 무섭더라. 걔네 두면 안 돼. 그리고 갈라티아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갈라티아가 여기 보이세요. 페르가몬 위쪽에 보이십니다. 네. 여기에 켈트족, 갈리아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로마가 갈리아 그러면 약간 치를 떨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전쟁에 참여한 걸 본 거예요. 네. 화가 난 거지. 그래서 걔네들 용병 지금부터 당장 고용하면 안 돼. 그리고 막내 아들 인질로 보내. 그리고 페르가몬하고 로도스의 영토를 확장시켜줘요. 마지막으로. 한니발 내놔. 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네. 그냥 뒀더니 위험해. 우리가 데리고 갈게. 라고 했는데 한니발이 그걸 알고 잽싸게 튑니다. 도망도 잘 쳤네. 네, 그래서 비티니아라는 흑해안 안에 있는 나라로 가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죠. 아, 거기서 한니발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저분이. 네, 한니발 대단해요. 네. 그리고 아이톨리아, 셀레우코스 끌어들였던 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찌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거 해야겠는데, 자치권 뺏어야겠는데요? 근데 또 그건 안 로마가 해요? 그러진 않아요. 한 번 준 건 또 안 빼서? 네, 그냥 둡니다. 나중에 합니다. 아, 나중에. 지금 사실은 한 발 빨랐어요. 로마는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특징이 한 번 배신은 대부분 용서해줘요. 두 번 배신은 쓸어버리거든요. 카푸아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푸아가 삼리움 전쟁 때 한 번 배신했고 그 다음에 한니발 전쟁 때 두 번 배신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카푸아를 다시 재점령한 로마가 도시를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더 무섭긴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 지역을 정리를 합니다. 이분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 다음 편입니다. 또 나오나 보네요. 더 살아계시잖아요. 네. 여기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 명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루키우스. 네. 스키피오의 형이었잖아요. 돌아가셨군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분이 아시아에서 승리를 한 집정관이다 해가지고 존칭을 하나 받습니다. 아시아티쿠스. 뭐 하는 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뭐 하는 어디를 자인가요? 점령한. 아, 그래서 아시아? 네, 아시아티쿠스.
스키피오가 아프리카누스잖아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령관이었던 루키우스 스키피오가 뒤에 하나가 뭔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일리우스도 잘했고요. 네. 여기서 그라쿠스도 한 역할 합니다. 스키피오의 특징이 있어요. 갈 때 뒤를 정리를 잘하면서 가죠. 스페인에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부족들을 잘 아우르잖아요. 네. 그 역할을 그라쿠스한테 시켜요. 그래서 필리포스 5세한테 협상 권한을 줘서 보내는 특사가 그라쿠스였어요. 그렇다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다음에 가서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거라고.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스키피오가 그 다음에 필리포스 5세를 만나러 가요. 사람을 저렇게 잘 쓰네요.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그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포스 5세하고 스키피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술 한잔도 하고 했대요. 그때 필리포스 5세가 스키피오한테 반했대요. 스키피오가 이게 말도 잘하고 이게 넉살도 좋고 좀 그런 사람인가 봐요. 저 상으로는 인상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니발하고도 얼굴을 봅니다. 스키피오랑요? 네. 그래서 스키피오가 한니발한테 이 시대 최고의 명장은 누굽니까 했더니 알렉산더, 뭐 피로스, 뭐 자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키피오가 묻죠. 한니발 당신이 자마에서 날 이겼다면 그럼 내가 1등이지. 라고 얘기했다는 후일담이 있죠. 그러니까 스키피오하고 한니발도 자마 전투 전에도 얼굴을 봤고 이때도 얼굴을 봤어요. 네. 참 인연 질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하고 당연히 강화 협상을 했을 테니까 얼굴을 본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세계사 때 못 본 사람인데. 요 뒤편에 제가 스키피오 얘기를 또 잠깐 하겠지만 잠깐 스포를 하자면 스키피오 이름이 이탈리아 국가에 나옵니다. 이탈리아 국가. 애국가에 나옵니다. 애국가요? 네. 오. 신기하죠? 이런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